비가 쏟아지는 4월의 밤. 나는 소민의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그날 그녀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내 인생을 뒤집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아, 들어와.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게 변할 거여. 소민의 속삭임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소민의 집은 한옥 스타일로 개조된 현대적인 아파트였다. 추석을 앞둔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집 안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있었다. 나는 강지은, 25살의 평범한 회사원. 소민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랜 세월 숨겨온 사랑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며 지냈지만 그 감정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가족의 기대와 세상의 시선 사이에서 조심스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오늘 소민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그 비밀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소민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했다. 지은 씨, 오랜만이네. 소민이가 자꾸내 얘기하더라.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요동쳤다. 소민은 부엌에서 나와 내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떨림이었다. 엄마, 지훈이 피곤할 텐데. 방에 짐 좀 풀게 해줄 때 소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스며들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테이블 위에는 송편과 전, 나물로 가득 찼다. 소민의 아버지, 이태준 씨는 50대 중반의 전통적인 가장이었다. 은퇴한 공무원으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분이었다. 지은 씨,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생각은 안 하나? 소민이도 25살이 됐는데 아직도 친구들만 데리고 다니네. 그의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소민이 나를 보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빠, 지은이는 일에 열심히 사는 타입이야. 나처럼 게으른 애가 아니라고.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로 모였다. 소민의 동생, 민준이가 TV를 켜고 K 드라마를 틀었다. 15살의 그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나이였다. 어머니는 차를 우려내며 우리를 둘러봤다. 소민아, 지은 씨랑은 정말 친한가 보다. 항상 네가 행복해 보이네. 그 말에 소민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나는 창밖을 보며 비를 탁월하게 느꼈다. 왜 오늘 밤 소민의 초대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걸까? 어제 그녀의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좋아해. 하지만 가족이 소민의 고백은 내 세상을 밝혔지만 동시에 어둠을 드리웠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소민의 방은 작은 다락방처럼 아늑했다. 우리는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다. 오늘 어때? 얘 가족. 무섭지? 소민의 속삭임이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만 네가 있어서 괜찮아. 그 순간 소민이 몸을 돌려 나를 마주봤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달빛이 우리의 비밀을 드러내는 듯했다. 입술이 스치기 직전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준이었다. 언니, 물 좀 마시러. 와, 그의 눈이 커졌다. 우리는 한급히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이상했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소민을 노려봤다. 어젯밤에 무슨 소리가 났나? 민준이가 이상한 얘기하던데.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손을 떨며 포크를 쥐었다. 어머니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입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소민아, 솔직히 말해라. 지은 씨랑 무슨 사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소민이 나를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빠, 지은이는 내 연인입니다. 그 말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이 쥐어졌다. 오, 연인, 한국에서 그런. 미친 소리 집어치워 그의 고함이 메아리쳤다. 어머니가 울음을 삼키며 소민의 팔을 잡았다. 소민아, 왜 이런?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번갈아 봤다. 나는 소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태준 씨, 제발 들어주세요. 우리는 진심입니다. 소민이를 사랑해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순간 용기가 솟았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소민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약했어.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우리를 봤다. 둘 다. 힘들었겠구나. 나도. 소민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녀의 말은 작은 불씨였다. 민준이가 어색하게 웃었다. 언니들, 멋져요. 드라마 같아. 그날 오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민과 나는 집 안을 서성였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서울의 가을 거리가 보였다. 지은아, 도망칠까? 소민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아니, 여기서 싸워야 해. 내 가족이 될 테니까. 우리는 카페로 나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민의 과거 대학 시절,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숨긴 사랑들, 나의 고백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외로움. 그 대화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소민아, 지은 씨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오늘 옛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도 비슷한 아들을 두었더군. 세상이 변했단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친구, 손을 잡은 모습. 나도 숨긴 게 있었어.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야. 그 말에 소민의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가 웃으며 우리를 안았다. 이제 진짜 가족 모임이야. 그 밤 우리는 모두 함께 송편을 빚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소민과 나는 손을 잡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사랑은 드라마처럼 아팠지만 결국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다. 가족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았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소민의 집은 여전히 어제의 여원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소민의 방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스며들었다.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씨, 아침 먹고 가요. 어제 일? 미안해. 그녀의 말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다. 소민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봤어. 엄마가 변했어. 너 덕분이야.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 식탁에 앉았다. 민준이가 이미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언니들, 어제 진짜 충격이었어. 하지만 응원할게. 그의 솔직함에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아직 자고 있었다. 어제의 고백 후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밤새 대화를 나눴다. 소민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가족의 기둥으로 항상 체면을 중시했다. 어머니는 조용한 지지자, 동생은 세대의 다리. 하지만 어제 그 다리가 흔들렸다. 아침을 먹으며 소민이 말했다. 오늘 추석 준비해야 해. 시장에 가자. 지은아,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다. 서울의 전통시장, 남대문 근처.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우리는 손을 잡지 못하고 어깨를 스쳤다. 여기서 사는 게 아직도 조심스러워. 소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밀이었다. 뉴스에서 LGBT 권리를 외치지만 가족 모임에서조차 속삭임이 될 뿐. 시장에서 우리는 과일과 채소를 샀다. 소민이 복숭아를 고르며 웃었다. 이거 네가 좋아하잖아. 달콤한 거. 그 순간 옛 추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캠퍼스 벤치에서 함께 먹던 그 과일. 그때부터 내 마음은 소민에게 기울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 하지만 고백은 어제까지 미뤄졌다. 소민아, 나도 너 없인 못 살아. 시장 한 구석에서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짧지만 강렬한 포옹.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렀다. 지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 그의 부름에 나는 긴장했다. 소민이 걱정스레 나를 봤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됐다. 어제 충격이었어. 하지만 소민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그의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어. 친구를 사랑했지만 세상이 용납 안 해서 포기했지. 너희는 용기 있어. 그 고백은 내 가슴을 울렸다. 아버지의 과거, 숨겨진 이야기.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일부를 묻었다. 태준 씨, 감사해요. 소민이를 지켜줄게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가족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후, 우리는 추석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 씨, 소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어. 항상 여자아이들만 친구로 데려오더라. 그녀의 웃음에 나는 안도했다. 민준이는 옆에서 도와주며 물었다. 언니들, 어떻게 만난 거야? 로맨틱한 이야기 해줘. 소민이 장난스럽게 민준의 머리를 헝클었다. 비밀이야. 하지만 지은이는 내 영웅이야. 저녁이 되자 가족 모임의 클라이맥스가 왔다. 친척들이 도착했다. 소민의 사촌들, 할머니, 즉 아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나는 긴장했다. 소민아, 다들한테 말할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기지 마. 식사 중. 소민이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있어요. 지은이는 내 연인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할머니가 먼저 웃었다. 그래, 소민이가 행복하면 돼.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사촌들은 박수를 쳤다.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 이제 더 커졌네. 그 밤, 우리는 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했다. 소민과 나는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지은아, 사랑해. 그녀의 키스가 별빛처럼 따뜻했다. 가족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사랑이었다. 추석 당일, 소민의 집은 축제 분위기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들었고 집 안에는 제사상과 음식으로 풍성했다. 나는 소민의 옆에서 제사 준비를 도왔다. 지은아, 손이 떨리네. 긴장돼. 소민의 장난에 나는 웃었다. 너 때문에. 내 가족 앞에서. 아직 어색해. 하지만 어제의 대화 후 공기는 가벼워졌다.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제사가 끝난 후 우리는 마루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내 젊었을 때 서울 거리에서 사랑을 숨기며 살았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금기였지.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더라.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할머니도 한국의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었다. 소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도. 용기 낼게요. 친척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준이가 우리를 끌고 방으로 데려갔다. 언니들, 게임해, 오버워치, 그의 열정에 우리는 웃으며 따라갔다. 소민과 나는 팀을 이뤄 플레이했다. 지은아, 왼쪽 커버해. 소민의 외침에 나는 재빨리 움직였다. 게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현실의 무게 없이 그냥 우리였다. 민준이가 졌을 때 투덜거렸다. 언니들, 너무 잘 맞아. 진짜 커플 같아. 그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저녁, 소민과 나는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봤다. 지은아,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대학 축제에서. 너 비 맞아 울고 있었잖아. 소민의 말에 추억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가족 문제로 울었고 소민이 우산을 씌워줬다. 너 덕분에. 다시 웃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변 불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췄다. 키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달콤하고 길고 세상의 모든 드라마를 녹이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어머니가 사진 앨범을 꺼냈다. 소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 소민이가 10살 때 항상 여자아이들만 데려오더라. 나도 눈치챘지만 말 안 했어. 가족이란 기다려주는 거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 씨, 소민이를 부탁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다. 소민아, 지은 씨. 마당에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달빛 아래 앉았다. 아버지가 파이프를 피우며 말했다. 어제 친구 만난 얘기 더 할게. 그 친구 아들, 너희처럼 살았어. 처음엔 화냈지만 이제 행복하대. 나도. 후회하지 마. 그의 말은 용서였다. 소민이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사랑해.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가족의 재탄생이었다. 그날 밤, 소민의 방에서 우리는 속삭였다. 지은아, 미래는 어때? 너와 함께라면. 모든 우리의 사랑은 이제 숨김없었다. 한국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영원히 약속했다. 며칠 후 일상이 돌아왔다. 나는 회사로, 소민은 카페로.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소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점심 같이? 그녀의 답, 물론 사랑의 작은 하트가 내 하루를 밝히는 빛이었다. 회사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도전이었지만 소민의 가족이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이 힘을 주었다. 점심시간, 우리는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소민의 카페였다. 그녀가 라떼를 타주며 속삭였다. 고객들한테 말할까? 우리 커플로. 나는 웃었다. 천천히. 하지만 준비됐어. 카페 안. 젊은 손님들이 롤트 깃발 스티커를 붙인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서울의 젊은 세대는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민의 눈빛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아직 부모님 반응이 완벽한 건 아니야. 아빠가 가끔 피곤해 보이셔. 그날 오후 소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집에 와. 아빠가. 이상해. 나는 서둘러 택시를 탔다. 소민의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태준 씨, 무슨 일? 어머니가 물을 가져오며 말했다. 병원에서. 심장 검사 결과가 안 좋아. 소민의 눈물이 터졌다. 아빠,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바보같이. 너희 때문에 강해지려고 했어.
이제 후회 없어. 그 소식은 우리를 흔들었다. 병원으로 달려가며 나는 수민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서울의 병원 복도는 바빴지만 우리의 세계는 멈춘 듯 했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병은 어제의 고백과 연결된 듯 했다. 숨겨진 감정이 몸을 갉아먹은 거였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아버지를 돌봤다. 민준이가 간호사처럼 물을 가져다 주고 어머니가 약을 챙겼다. 소민과 나는 번갈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미안해. 우리 때문에 소민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덕분에 진짜 가족 됐어. 지은 씨,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울었다. 드라마 같은 순간, 하지만 현실이었다. 며칠간 우리는 아버지의 회복을 지켰다. 소민과 나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만약 아빠가 안 됐으면 그럴 일 없어. 그리고 우리는 영원해. 우리의 키스는 위로였다. 병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희망을 속삭였다. 아버지가 퇴원한 날,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민준이가 케이크를 사오고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태준 씨, 이제 쉬세요. 우리 아이들 잘할게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웃었다. 그래, 이제 너희 세상의 차례야. 소민과 나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은 치유였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소민과 나는 첫 데이트를 계획했다. 남산타워 가자. 전망조태 소민의 제안에 나는 설레었다. 한국에서 커플로 손잡고 걷는 건 아직 낯설었지만 흥분됐다. 타워에 오르며 우리는 락키박스를 열었다. 소민과 영원히 쪽지가 나왔다. 그녀의 키스가 바람처럼 불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소민의 사촌, 혜진이 방문했다. 그녀는 보수적인 회사원으로 LGBT를 유행으로 치부했다. 소민아, 진심이야. 가족이 뭐래? 그녀의 말에 소민의 얼굴이 굳었다. 언니, 이해해. 우리는 진짜야. 혜진이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 씨, 미안하지만. 소민이 미래 생각해.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논쟁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중재했다. 혜진아, 세상이 변했어. 사랑은 판단하지 마. 혜진이 결국 사과했다. 미안. 나도 무서웠어. 가족 깨질까봐 그날 우리는 모두 안겼다. 갈등은 더 강하게 만들었다. 새해가 밝았다. 소민의 집에서 우리는 떡국을 먹었다. 아버지가 토스트를 들었다. 올해 우리 가족 더 단단해지자. 민준이가 언니들 결혼하자라고 소리쳤다. 웃음이 터졌다. 소민과 나는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언젠가. 봄이 오자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어디든 함께 파도가 우리의 사랑을 씻었다. 돌아와. 소민의 카페에서 우리는 공식 커플이 됐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여름. 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 우리는 피크닉을 갔다. 한강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소민의 손이 내 손에 얽혔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시간이 흘러 우리 사랑은 깊어졌다. 소민과 나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서울의 변두리. 매일 아침 그녀의 키스로 깨우는 삶. 지은아, 커피 타줄게. 그녀의 미소가 내 하루였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었다. 연애 중 나는 자랑스럽게네. 여자친구이요 라고 답했다. 처음엔 놀랐지만 곧 축하가 왔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고 걸을 때 중년 남자의 비웃음. 요즘 애들 소민이 떨었다. 지은아, 무서워.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는 강해. 한국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우리의 사랑은 앞서갔다. 소민의 가족 방문이 잦아졌다. 어머니가 요리를 가져오고 아버지가 책을 추천했다. 민준이는 우리 집에 놀러와 게임했다. 언니들, 동거라니 부럽다. 그의 순수함이 우리를 웃게 했다. 한 해 후, 소민이 프로포즈했다. 한강다리에서 반지를 꺼내며 지은아,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방식으로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약속의 키스를 나눴다. 가족 모임에서 발표했다. 우리는 파트너예요. 아버지가 먼저 안았다. 축하해. 내 딸들,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이가 웨딩 파티라고 외쳤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친구들과 가족, 카페에서 르그테 커뮤니티가 모였다. 소민의 드레스, 내 턱시도. 서약, 영원히 함께 춤추며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결혼 후 삶은 안정됐다. 우리는 카페를 함께 운영했다. 소민의 창의력, 내 관리. 손님들이 늘었다. 커플 사장님들, 멋져요. 젊은 세대의 지지가 힘이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완벽해졌다. 그는 LGBT 모임에 참석했다. 나처럼 후회 말라고. 그의 변화가 영감이었다. 민준이가 대학에 갔다. 언니들 덕분에 용기 생겼어. 나도 나대로 살게. 그의 커밍아웃에 우리는 안겼다. 여행 다니며 추억 쌓았다. 부산 바다, 강원 산. 매 순간 사랑 확인. 10년 후 우리는 입양을 고려했다. 아이 키우자. 소민의 말에 동의. 가족 확장. 오랜 세월 후 우리는 여전했다. 서울의 집, 가족 사진으로 가득. 소민과 나는 여전히 손잡고 걸었다. 지은아, 그날 가족 모임. 운명이었어. 그녀의 말에 나는 키스했다. 진짜 가족을 알게 됐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랑 잘해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손주를 기다렸다. 민준이는 자신의 가족 만들었다. 우리의 사랑은 드라마였다. 아픔, 기쁨, 용기. 하지만 끝은 행복. 한국의 하늘 아래 우리는 빛났다.